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단계가 완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한 날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한창 뛰어놀며 자랄 아이들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펼치고 계신다는 분들을 이번에 백지원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얘들아, 안녕. 우리 기다렸지?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깜짝 놀라셨죠? 바로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덕분에 저까지 동심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초등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오니까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이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드디어 만나게 된 특별한 손님의 정체는 인형?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우리는 재미있는 전래동화로 나라 사랑을 전하는 동심 놀이터예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충남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진정하세요. 다 연기랍니다. 와, 연기를 정말 리얼하게 하시네요. 깜짝 속을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연극 같은 거 연습 중이신가 봐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분들 맞으시죠? 저희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주인공은 저희랍니다. 저희도 했어요. 아, 인형이 주인공이었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네. 인형극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는 원래 옛 이야기를 가지고 전래놀이를 같이 접목해서 활동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인형극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무궁화를 좀 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옛 이야기에 무궁화 이야기까지 접목시켜서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충청남도 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속의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인데요. 우리의 전래동화를 아이들에게 더욱더 재밌게 들려주기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인형극으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찾아가는 인형극이라니 말 그대로 직접 찾아가서 인형극을 선보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시골 마을 학교나 섬에 있는 분교에 찾아가 인형극을 선보이고 있죠. 이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의 반응도 좋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 중이랍니다. 이분들의 공연을 한 번 접한 사람들은 또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인형들에 있었습니다. 어머나, 연극에 사용되는 인형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나 봐요. 선생님, 이 인형 바느질을 직접 하시는 것 보니까 혹시 만든 것도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요? 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고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오. 저희도 더 애정이 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망가지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애정을 듬뿍 넣어서 만드셨는데 어떤 인형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토끼 역할을 맡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랑 역할을 맡고 있는 은주입니다. 둥둥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희입니다. 둥둥이 인형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얼수 할머니 역을 맡은 신현주입니다. 네, 저는 사이좋은 농부와 아내 역할을 맡은 김은자입니다. 아유, 나도 인형 같다는 말 좀 듣는데 너네들은 진짜 인형이구나. 그래,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줄 거니?
나 둥둥이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알게 되고 무궁화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에이,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심심한데 장난이나 한번 쳐볼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네 그려. 이야,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런지 밥맛이 꿀맛이네 그려. 아이고 깜짝이야. 오호, 놀라는 걸 보니 이거 재밌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이냐?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싶었어요. 친구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재미있는 놀이 해볼까?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떠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요? 왜 하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무궁화 꽃에는 우리 아주 아픈 역사도 있단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무궁화를 불태우거나 잘라서 없애버리고 눈병 걸리는 나무라고 거짓말을 하며 괴롭혔단다.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궁화를 지키기 위해 무궁화를 그리거나 심었단다. 그런 덕분에 무궁화는 나라꽃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아름다운 무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 재미와 교훈이 가득했던 이야기 끝. 아니 어쩌면 이렇게도 연기를 생생하게 잘하시는지 인형으로 봐도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다들 연기를 전공하신 건가요?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같이 동화 구연 기법을 같이 공부도 하면서 연습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급 연기를 하실 수 있으면은 각자 주특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부터 주특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금방 춤추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완전 분위기 메이커신데요. 잘 봤습니다. 저는 동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꿀성대 인정이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거기에 연기까지 이렇게 다재다능한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인형극도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들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인가요? 땡 아닙니다. 놀랍게도 평범한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저희 인형극단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면 어떨까고 생각을 하다가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학부모님들이신 건가요? 네, 맞아. S시고 여기는 정말요? 저희는 초등생 둘. 유치원 자녀하고 초등생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네, 저도 초등생, 유치원생, 남매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가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힘드실 것도 같은데요. 힘들지만 즐거우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뭐 어떻게 하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같이 공유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다들 또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가장 달라지신 분이 어느 분일까 궁금하거든요. 바로바로 호랑이 선생님! 와! 만장일치로! 와.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인데 처음에는 제 마음도 속마음도 얘기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도 붙고 좀 더 말을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낯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습이 끝난 건지 단원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소품을 정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오늘 활동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공연하러 갑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챙겨 들고 단원들이 찾아간 곳은 보령에 위치한 관당초등학교. 아, 이게 바로 찾아가는 인형극이군요. 맞습니다. 충남 서부권역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죠.
아니, 그나저나 공연 준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직접 만든 소품들로 무대 꾸미기는 물론 의상과 분장까지 모두 다 직접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호랑이로 변신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분장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연습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거 호랑이를 했을 때 제가 거진 기본 화장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무섭지 않고 뭐 귀엽다, 뭐 민망하지만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해보고 제가 딸한테도 해보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호랑이 같냐, 토끼 같냐.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분장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오자 오늘 이야기 선물의 주인공인 관당초등학교 전교생 32명의 친구들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쌍쌍이로 두드리면 무엇이될까? 재미있는 이야기와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원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바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맞습니다. 단원들만 즐길 수 없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도깨비 나라 노래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 볼 거예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 하실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동요에 맞춰 율동은 물론 전래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극. 움직이는 이만 안녕. 안녕. 아쉽지만 막을 내린 오늘의 공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인형 탈들이 손도 쳐주고 재밌었어요. 둥둥이가 말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새로 느낀 점은 이제 할머니 말에 따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줄여야겠다 그런 거를 둥둥이가 해가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기분을 나쁜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선생님, 공연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도 물론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아이들도 반응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들 호응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는 게 제가 더 공연을 더 2배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우리 공연을 기다릴 텐데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하반기 공연은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때 돼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인형극 단원들. 방금 들으셨나요? 띵동!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한 인형극 배달 왔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동심을 선물하기 위해 인연극을 준비하는 학부모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이 연기의 연자도 모르시던 분들이 처음부터 연기를 배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을 들으니까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네, 전래동화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까지 정말 아주 풍성하게 담아 만든 이 인형극. 근데 우리가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안타깝지만 이 인형극 활동을 하시는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이요. 충청남도 교육청의 서부평생교육원에 소속이 된 분들이라서요. 충남의 서부 권역인 서산, 보령, 홍성, 예산, 태안, 서천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월부터 다시 찾아가는 인형극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서부 권역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서둘러 찾아가는 인형극을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준비한 시간, 알면 알수록 문화예술의 지식이 쌓이는 문화 알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문화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대전시립예술단 사무국의 김기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대전에서 진행하는 이 알찬 공연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주고 가셨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공연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흥미를 느끼실 만한 다양한 공연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더운 7월 완벽하게 방역을 마친 시원한 공연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들의 최정상급 공연들이 대전에서 펼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최고의 공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게 초대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공연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 퀴즈를 맞추신 총 3분께 공연 초대권을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맞춰도 저 주시나요? 그럼요. 네.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선물이 걸려 있어야지만 열심히 듣는 건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욕심이 납니다. 네. 저도 집중해서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연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는 7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시립 합창단 152회 정기연주회 더 홉 오브 러빙이 펼쳐집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시립합창단은 올해 더욱 다채로운 연주로 매달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뛰어난 음악성과 세밀하고 정확한 지휘로 감동적이고 세련된 합창을 만들어내는 국립합창단 윤우중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무대에 오릅니다. 미국 현대합창곡인 더 홉 오브 러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시인들의 시를 가사로 한 합창곡,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멋진 하모니의 합창으로 편곡한 곡들, 그리고 성악이 들어간 클래식 곡부터 성악으로 부르기 어려운 클래식을 편곡한 클래식 메들리 모음곡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합창단 공연, 참 매력 있는데요. 지금 공연을 앞두고 현재 합창 단원들 모두 열심히 연습 중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아주 짧게 연습 현장을 촬영해 왔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짧다고 하셨는데 정말 짧게 찍어주셨네요. 네, 이제 공연을 좀 볼만했더니 공연이 끝나버려서 그러니까요. 왠지 또 감질맛이 나서 공연을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 하면은요,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신채우 선생의 혼을 노래하는 공연을 짧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 공연 현상 정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전 진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연을 놓치셔서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 희소식이 있다면서요? 이 공연과 관련한 소식이요? 네, 맞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17시에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대전 역사 인물 콘서트 한밭에 핀 단지에 오는 공연합니다. 지난 5월 합창,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등 출연 인원만 140명이 되었던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정기연주회 단재온이 매진을 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2대의 피아노와 타악기, 신채우의 연기와 나레이션으로 주요 넘버링 곡들을 갈라 콘서트 형식의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트홀의 대형 무대가 아닌 앙상블홀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내레이션과 함께 더욱 집중력 있는 비슷하지만 전혀 색다른 무대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작아졌지만 그만큼 또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역사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는 왠지 그 선조들의 풍류를 즐기는 어떤 동양적인 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 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공연도 있을까요? 네, 오로지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국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국적인 감성을 준비한 대전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전통음악 전곡 시리즈 평조회상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7월 15일 목요일 19시 30분에 열립니다. 과거 갓을 쓰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선비들이 들었던 한국의 클래식, 이른봄 새로 돋아난 버들이라는 뜻의 유초신지곡이라고도 불리었던 중후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평조회상, 연정국악단의 연주를 통해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연정국악 단원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옛 선조들이 느꼈던 그 흥을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또 흥하니까는 춤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전시립무용단에서도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7월 22일 목요일 19시 30분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대전시립무용단 단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선택된 그들 개개인의 감각적이고 참신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로 뉴웨이브인 대전인데요. 전통무용, 현대무용,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까지 모든 장르의 무용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이기에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각 무대의 스토리 이해가 쉽고 만족이 높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네,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또 문화가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대전시에서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다채롭고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7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떤 공연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7월 28일 수요일 19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휘자 차이농, 고도의 집중력과 화려한 테크닉, 그리고 음악의 깊이를 표현하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재혁이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전쟁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멋진 연주를 통해 승리의 환희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연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이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7월 18일 일요일에 있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리는 대전시립 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7 전원 속의 브람스를 추천드립니다.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클라라, 슈만, 브람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만의 제자였던 브람스가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를 남몰래 사모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몇 해 전에 브람스를 좋아해서요라는 브람스, 슈만, 그리고 클라라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도 방영했었죠. 브람스는 우수어린 멜로디와 고독한 분위기의 곡들로 가을의 음악가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작품 중 몇 안 되는 살랑이는 산속의 바람처럼 편안한 분위기, 교향곡 2번 라장조 작품 번호 73이 연주됩니다. 스승의 아내를 사모했던 브람스가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바친 곡으로 온화한 선율과 전원적인 분위기의 묵직한 목관악기들로 가득한 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과 비교하며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걸 보니 왠지 정말 멋진 공연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공연 소식 쭉 들어봤는데 자,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바로 공연 초대권 이벤트인데요. 공연 초대권과 관련한 퀴즈 준비하셨잖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정말 쉬우니까 많은 분들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가 방금 추천드린 공연이기도 한데요. 브람스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으로 브람스의 스승인 슈만의 아내이기도 한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클라리넷, 2번 클라라, 3번 클레오파트라. 이 중에서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스승인 슈만의 아내이자 브람스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클라리넷, 그리고 2번 클라라, 3번 클레오파트라.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다정다감 시청자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공연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공연 소식과 함께 재미난 이벤트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멋진 소식 그리고 이벤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